안녕하세요. 패션 마케팅 3주차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에는요,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패션 트렌드란 패션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패션에서 보이는 움직임과 방향과 다가올 시즌에 널리 퍼질 스타일의 특성이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변화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션 트렌드는 변화하는 흐름인데요. 이 변화하는 흐름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변화의 흐름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흐름은 트렌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차기 시즌에 널리 퍼질 스타일의 특성을 패션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 패션 트렌드 정보는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패션 트렌드는 정보기관의 연구 결과, 그리고 컬렉션, 뒤에서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시회, 정보사, 패션 정보사에서 발표하는 다음 시즌의 유행 경향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디자이너나 전시회에서 발표하는 정보, 그런 어떤 하나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예술적 영향의 반영으로 앞으로 유행할 또 혹은 유행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전체적인 사회 전반의 어떤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패션 트렌드가 왜 중요하느냐? 패션 트렌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취향으로 이것이 사회적인 융화나 동조성이나 개인의 개성 추구, 미적, 심리적 욕구 충족 등의 소비자의 심리적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소비자는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어떤 취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특별한 것이 트렌드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융화, 동조성, 그러니까 굉장히 개성을 추구하는 패션 페피라고 우리가 하죠.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그 조금 앞서갈 수는 있지만 보편화될 수 없는 너무 튀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 중도의 어떤 트렌드로 정착되는 게 아니라 중도에 이렇게 패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급속도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소비자의 심리적인 경향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패션 트렌드의 변화 요인은 무엇일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패션 트렌드는 창조하고 또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들, 창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정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다이아그램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결정자 뺐고 창조자, 확산자, 일반 수용자로 나눴을 때 그 이들이 이제 그 일반 수용자,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의식 구조가 가깝게는 영향을 미치고요. 이제 미시적인 환경 요인이고요. 좀 크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반적인 사회,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거시적인 요인들이 변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패션 기업은 이런 어떤 변화가 되는 것을 사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왜냐면 패션의 흐름이 바뀌어야만 자꾸자꾸 지속적으로 변화해야만이 패션 기업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그리고 또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변화 요인은 미시적인 것과 그리고 거시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패션 기업의 상업적인 목적도 사실은 여기에 하나의 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션 트렌드의 정보원은 어디일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패션 트렌드의 정보는 이렇게 사실은 패션 기업에서는 마켓이라고 우리도 얘기도 하는데요. 다음 차기 시즌에
유행하게 될 차기 시즌을 관통하게 될 트렌드를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또 기획한 것을 디자인하고 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패션 기업에서는 실제로 이 트렌드의 정보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패션 정보사, 패션 정보 연구기관, 그리고 패션 박람회나 패션 컬렉션이 정보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군데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곳에서 앞서 보였던 어떤 변화 요인을 다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부분은 어떤 그런 정보원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정보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랑스의 넬리오디나 베클레, 그 다음에 트렌드 유니옹, 미국의 IM 인터내셔널, 영국의 WGSN과 같은 그런 정보사가 있습니다. 국내 정보사로서는 삼성 패션 연구소, 인터패션 플래닝, 퍼스트뷰 코리아, 패션웨이 코리아, 패드라고 부르는 이제 FADI가 있는데요. 이 정보사들은 대부분은 유료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즌이 2022년 SS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2002년의 SS 시즌의 정보는 사실 유료로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패션 기업에서는 2022년의 SS 시즌의 트렌드를 지금 이제 취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미 늦어버렸죠. 왜냐하면 이미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벌써 SS의 어떤 컬렉션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벌써 1년 전쯤에 적어도 늦어도 1년 전쯤에는 기획이 돼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매장에 지금 도착이기 때문에 지금 정보는 이미 이제 지난 정보인 거죠. 그렇다면 1년 전의 정보를 갖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 SS니까 2023년 SS의 정보는 유료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실제로는 2024년 SS의 컬러 정보하고 큰 어떤 그 인플루언스라고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도 벌써 예측이 돼 있는데요. 그런 정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오래전 일이니까 삼성 패션 연구원 같은 경우도 뭐 다이아몬드, 뭐 골드,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회비라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뭐 1,000만 원대, 뭐 이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한 개인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고 사실은 가입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패션 기업에서는 뭐 다이아몬드 회원이 돼서 뭐 2년, 그러니까 앞으로의 2년 후에 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사. 근데 이제 패션넷 코리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패션넷 코리아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어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현재의 어떤 트렌드, SS 혹은 프리 트렌드 같은 경우는 FW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나 학생이나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오픈해놓은 어떤 정보기관인 거죠. 자,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위의 정보사가 사실은 어떤 이유로든 무료로든 유료로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면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모사무국 혹은 면업진흥회 같은 곳이고요. 유행색협회 이런 곳이 있는데요. 양모사무국하고 면업진흥회는 유행색협에서 나오는 유행색을 각 소재에다가 입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행색과 어느 정도 많이 그러니까 빛나지 않게 그러니까 입힌다는 것은 뭐냐면 염색을 해보는 거겠죠. 그런데 같은 컬러라도 사실 소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뭐
양모 사무국 같은 경우 실외 형태로 나오고요. 면업진흥열 같은 경우 스와치 형태로 이렇게 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박람회나 설명회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고 보여주죠. 자, 패션 박람회나 패션 컬렉션이 있는데요. 패션 박람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파리에서 열리는 프리미어 비전, 그 다음에 독일에서 열리는 인터스코프가 영성이 높고요. 또 그 외에도 굉장히 아동복이면 아동복, 남성복이면 남성복, 스포츠는 스포츠, 굉장히 많은 박람회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뭐 리스트 쫙 돼 있는, 요즘은 특히 잘 돼 있을 거야. 아마 인터넷에 누군가가 올려줬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사실 뭐 코로나 시즌이어서 조금, 코로나 지금 시대여서 조금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잠깐 휴식기를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곳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패션 컬렉션 같은 경우는 오티쿠트르 컬렉션하고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이 있는데요. 자,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이 오티쿠트르 컬렉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겠죠. 기성복 컬렉션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4대 컬렉션이 파리, 런던, 뉴욕, 밀라노가 있고요. 그 외에도 세계 각처에서 컬렉션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컬렉션이 열리고 있죠. 자, 패션 트렌드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패션 트렌드는요, 사실은 패션 인플루언스라고 해서 패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감성적으로 분류하면서 그것들을 그룹핑한 다음에 테마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통. 그래서 굉장히 감상적으로 이렇게 뭐 문구나 이런 거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 도시의 유목민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메가버스 예를 들어서 필링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 글귀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루언스 소스라고 해서 그것을 그 영감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키워드나 이미지나 이런 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이 인플루언스 소스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소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프리트렌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프리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인플루언스 소스하고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션 소스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 프리트렌드는요, 보통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등 전 복종에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통은 프리트렌드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복종을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 프리트렌드는 실제 본 트렌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색상이나 소재, 패턴, 스타일로 구분해서 트렌드의 변화나 방향성, 그런 변화의 내용을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패션 트렌드 분석 요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패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보통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경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차기 시기나 차기 연도에 나타날 국내 패션 경향의 전체적인 흐름, 또 시대의 조류, 예술사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패션의 발원지가 굉장히 넓어졌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부 어떤 패션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나 그리고 나라에서 실제로 발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세계 각처,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민속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하고 경제와 기술적인 요인, 국내의 대규모의 행사,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방향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패션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년 전부터 지금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2년 전에 코로나는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지금 격변기를 겪고 있고 많이 달라진 어떤 시대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경향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이렇게 어떤 문화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장을 간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그 연주회나 어떤 공연을 본다든지 만나서 또 클럽에서 또 논다든지 이런 게 안 돼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그 외부에 있는 스포츠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이런 어떤 그런 전쟁이 발발한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경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오프라인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적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택트가 많아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패션 업계에서는 3D 그래서 착용하거나 착장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이제 뭔가 구매를 할 때, 내가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욱 커져버린 거죠, 온라인 시장이. 그러면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향이에요. 그래서 꼭 패션만 아니더라도 이 패션 말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트렌드라고 딱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지금 어떤 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패션의 코리아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보게 되면 이것은 전체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서 패션 테마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테마는 4개에서 6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이제 테마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감의 모티브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 맵으로 그 인플루언스 소스를 보여줍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언급되는 패션의 주제 혹은 단순하지 않고 다원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를 보시면 처음에 당황스러운 게 굉장히 많이 이거는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하나로 가고 있지 않네? 이건 뭐냐면 한 시즌에서도 굉장히 전혀 다른 테마들로 구성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패션 업계에서는 이 그 트렌드로 제시되는 모든 테마를 다 자신들의 컨셉의 인플루언스로 쓰진 않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와 맞는 것들을 채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언급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주제나 단순하지 않고 다원화된 경향을 띠고 있고요. 과거의 스타일 위주에서 이제 현재 요즘은 소비자들의 의식이나 취미나 감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패션 테마가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스타일 위주로 이제 뭐 실루엣 위주로 테마를 이렇게 좀 분류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 더 쉬웠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소비자들의 의식이나 취미나 감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테마를 나누게 됩니다. 자, 각 테마 안에서는 이제 패션 이미지라고 해서 이 안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스타일이 어떤 건지, 스타일 안에 실루엣이나 아이템은 뭐가 있는지, 또 그 디테일은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소재인 패브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컬러는 어떻게 되는지, 그 테마별로 이제 채택 컬러. 원래 그냥 컬러 트렌드가 있긴 있는데, 컬러 트렌드의 전체적인 걸 가지고 테마가 하나씩 그것을 채택해서 각 테마별로, 그 컬러 트렌드를 수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어떤 테마에는 컬러 트렌드에서 나오는 A에서 F라는 컬러가 있으면은 A하고 어떤 테마는 B, C를 가졌다. 그러면은 테마 2는 반대로 B하고 C하고 F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복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하지만 각 테마별로 그에 맞는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브릭은 이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이미지에 디자인 영감을 줄 수 있는 근원이 있고요. 각 테마별로 스타일, 컬러, 패션 주제를 또 패브릭 컬러를 경향을 설명합니다. 자, 스타일은 테마에 따른 설명과 그 다음에 색상, 소재, 또 이미지 스타일 맵을 갖다 제시하고요. 테마별로 이웃을 도는 실루엣의 경향도 보여줍니다. 자, 테마에 따라서 품목의 착장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아이템의 종류, 아이템 스타일링하기, 연출 분위기 더하기 같은 거 보여주고요. 또 컬러도 테마에 따라서 컬러가 컬러칩이나 실묶음 같은 걸로 제시가 됩니다.
자, 패브릭은 패턴과 함께 테마에 따른 소재의 경향도 제시되고요. 같은 소재라도 재질이나 가공법이나 텍스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스와치를 첨부하기도 하고요. 스와치를 스캔해서 또 인체의 밀착 정도는 어떻게 되고 허리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스커트 길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렌드가 뭐지 하고 여러분 보는 거는 이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패션 데코리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는데 요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트렌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서 상단에서 트렌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영상을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트렌드 들어가서 저는 트렌드 뭐 나우도 있고 트렌드 포커스도 있어요. 다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트렌드 포커스 들어간 다음에 제가 프리 트렌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윈터, 그러니까 벌써 FW가 나온 거죠. 프리 트렌드가 나왔는데 여기 테마 3 써있죠. 그러면 이거는 테마 1도 있고 테마 2도 있고 테마 4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마 3의 이름이 Singular US인 거고요. 자, 그걸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지금 뭐 전체적인 설명이 쭉 있죠. 이 테마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 테마에 맞는 지금 색상 보여주고요. 색상 가지고 전체적인 이 테마에 맞는 지금 이미지 맵들 보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트렌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프리 트렌드는 FW 지금 프리 트렌드가 나온 거고요. SS는 지금 현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 런어웨이 지금 런웨이 아날리즈 해가지고 지금 그 이미 2년 전에 나왔던 어떤 트렌드들이 컬렉션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분석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은 2022 SS 써있죠. 이게 시즌이고요. 밑에 우먼스, 그래서 이거는 여자 옷이라는 얘기죠. 복종이죠. 그 다음에 키 아이템 하는 건 이건 아이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컬렉션을 보면서 분석을 해놨는데 아이템에 대한 것들만 분석한 거고요. 오른쪽에서도 아이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상단에 오른쪽에 두 번째 칸 보시게 되면 이건 프린트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세 번째 패브릭에 대해서 했죠. 이거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서 다 보시면 돼요. 자, 밑에는 남성복에서도 캡처 몇 개 해왔는데 남성복에서도 프린트가 키 프린트가 뭔지, 키 컬러가 뭔지, 키 스타일이 뭔지 이렇게 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트렌드 정보의 반영 과정 한번 볼까요? 좀 약간 이번 주차가 좀 수업이 지금 내용이 긴데 좀 트렌드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트렌드를 국내의 다양한 환경 정보의 특성을 반영해서 국내 트렌드로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정보사들이 조금 이렇게 그 조정을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글로벌화 워낙 돼 있어서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국내만의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좀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중요한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 트렌드를 가지고 패션 기업에서 상품 기획을 하죠. 그것을 정보를 받아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업의 특성, 자신들 브랜드 특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테마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A라는 브랜드가 여성복인데 굉장히 그 소피스티케이트라고 그래서 도시 여성을 위한 도시의 어떤 커리어 우먼을 위한 어떤 컬렉션을 이렇게 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런데 이제 최신 트렌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멀 프린트다. 그래서 굉장히 현란한 애니멀 프린트다. 내지는 네온 컬러다. 막 하면은요. 트렌드를 완전 반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의 컬렉션에 그걸 적극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른 것을 하겠죠. 그 테마들 중에서 자신들과 맞는 다른 것을 채택하고요. 하지만 이제 애니멀 프린트가 워낙 강세다 보면은 자신들의 컨셉에 맞춰서 조금 뭐 색상에 톤을 다운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린트 자체를 이렇게 조금 너무 프린트가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패션 트렌드의 정보와 상품 기획 보시면 24개월 전에 벌써 컬러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컬러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8개월 전에 글로벌 패션 트렌드하고 패션 컬러가 다시 이제 정착이 되고 12개월 전에 소재도 나오고 국내 트렌드 이미 믹스가 되고요. 8개월 전에는 컬렉션 하면서 박람회 하면서 이제 보통 패션 기업들은 품평회 같은 거 하겠죠. 3개월 전에 생산한다고 썼는데 이건 국내 생산할 때 얘기고요. 이미 3개월 전에는 국내에서만 생산했을 때고요. 국외에서 생산할 경우에 3개월 늦습니다. 그래서 이미 적어도 8개월 전에는 생산 들어가야 되고요. 자, 본 시즌에 소비자가 받아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애썼고요.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패션 트렌드란 패션이 변화하고 있는 무엇을 의미하며 이는 패션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의 무엇 방향과 무엇의 특성이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변화의 경향이다. 주관식 문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패션 트렌드의 분석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번 다음 중 패션 트렌드의 주요 정보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패션 트렌드란 패션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의미하고, 흐름이라는 말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패션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의 방향과 스타일의 특성입니다. 자, 패션 트렌드의 분석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패션 브랜드의 컨셉이겠죠. 패션 트렌드의 분석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적인 경향, 패션 테마, 그리고 패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션 트렌드의 주요 정보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패션 리더의 견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견해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다소 요번 주차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패션 트렌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차의 내용 잘 숙지하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런 아까 보여드린 패션넷 코리아 같은 사이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제가 보여드린 사이트 말고도 보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어떤지 그것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